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헬로경제 김태열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우리 1편에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대장암 관련해서 우리 명의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명의분이시죠? 누구신가요? 네, 저희가 그 최규석 네네. 칠곡 경북대병원 대장암외과 교수님 모시고 지금 네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상편에서는 이제 그 주로 대장암의 최신 트렌드나 네네. 또 환자분들 네, 대한 뭐, 네.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뭐 대장암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중년 남성들 이렇게 고기 많이 드시고 회식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술담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네네. 그 대장암이 많이 걸리고 또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일반인들이 관심 있는 질문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평상시에 이런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네네. 반드시 뭐 대장암 검진 한번 받아보십시오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증상이 있는지요. 대장암의 초기 증상 뭐 3가지 또는 4가지나 5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이 증상이면 대장암이다라고 하는 증상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증상, 중요한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항문 출혈입니다. 항문 출혈은 사실 빈도로 보면 일반인들이 그 말씀하시는 치질이나 치액이 더 많지만 그거 그러려니 하고 지나다 보면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문에 가까울수록 좀 붉은 출혈이 나오고 항문에서 좀 먼 곳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표시가 잘 안 나거나 검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붉은 게 피가 아니다. 그래서 좀 검게 나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배변 습관입니다. 그래서 평소 잘 배변 습관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점액 물질이 나온다든지 또 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또 가게 된다든지, 예를 들면 변은 비워지면 이제 우리가 쾌변을 하면 시원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안에 종양이 있게 되면 변을 봐도 또 변이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변이를 느끼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혹시 배에 마구리 만져진다든지 또 잘 먹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좀 창백해 보인다, 알 수 없는 빈혈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년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출혈을 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을 때라도 항상 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대장암 검진은요, 이게 위 검진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50세부터인가요? 네. 50세 예, 50세부터 권장하는 게 50세부터 이제 5년 주기로 자멸 분변 검사. 자멸분변 검사는 이제 그거보다 더 자주 하게 되고, 네. 내시경 권하는 게 한 5년 간격으로 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전 처치 과정이 너무 그 힘들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장암 검진 그 받는다 그러면은 막 그 거의 한 4리터 예. 가까이 물만 먹어야 마셔도 되잖아요. 좀 예. 할만한데. 지금은 이제 이게 네. 절반 정도로 줄었고, 네네. 또 분말로 된 또 약간 간편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문의하고 잘 상의하시면 자기한테 맞게 그 세척제를 받아서 장기 요즘 막 기술이 설치하시고. 계속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네. 아주 뭐 고통스럽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4리터 이상 뭐 막. 난 옛날 한 번 받고 난 다음엔 절대로 안 받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50이 됐네 딱.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아까 그 증상 말씀하실 때 이런 거하고 혹시 뭐 통증이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통증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찾겠죠. 사실은 이제 통증이 있을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진행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증하고 바로 연관시킬 수는 없고요. 네. 급격한 체중이 감소되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초기암에서는 잘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있으면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진행돼 있을 가능성도 좀 있죠. 전 뱃살이 많아가지고 예. 머리 안 만져질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만져집니까? 크면 이제 만져지죠. 만져집니까? 크면 만져지고 네네. 이제 장이 일부가 조금 막히면 그 막히는 그 앞쪽이 이제 커지면서 이게 좀
망우리처럼 만족해지는 경우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국내 그 나이대 또 직업군을 포함해서 가장 위험한 군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환자를 많이 보시니까요. 자, 대장을 그릴 만한 그런 군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딱 특정해서 어떤 직업군을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알려진 게 사실은 없고 네네. 대장암의 그 연령대라고 하면 대장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순간 암으로 되는 경우가 다행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 기간 전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용종, 선종, 물혹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지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암 그 유발인자에 노출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좀 고령자에 네. 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60, 70대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네네. 최근에는 40대 이전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유전적 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네네. 특히 가족 중에 그 유관암에 걸린 분이 있다든지 그런 가게에 속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시면 50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금 일찍 건강 검진을 받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유전 인자가 밝혀진 건 없죠. 있죠. 뭐 대장암. 유방암처럼 뭐 브라카 뭐 유전자라는 그런 있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장암 전체의 한 5%에 해당되는 네네. 유전성 대장암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갈려져 있는데 하나는 가족성 용종 쪽이랑 있고 그다음에 유전성 대장암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알려진 유전자가 있고 그거는 뭐 거의 우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가족 중 확률적으로 따지면 절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의료진이 반드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카운셀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라든지 형제 다 검진을 어떻게 하라 이야기를 해줍니다만은 네네. 딱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가족성 혹은 유전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빈도가 전체 대장암의 한 20%쯤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유전자이라고는 알려지지 않으나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으면 야, 이건 조금 가계도를 더, 좀 그려봐야겠네요. 여기 밝혀지지만 않았지 지금 유전적인 가족력의 그러게요. 영향이 굉장히 큰 거네요. 네. 대장암이라는 게. 자, 한국인이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 좀 알려주십시오. 대장암의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 저도 뭐 그 부분에서 참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의사 하는 대로 하면 그 의사 시킨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뭐 이게 답은 사실 좀 모범 답안일 수밖에 없지만 네네. 이제 가장 그 대장암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성 지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저희들 육식을 하는 이 인구가 굉장히 늘고 그다음에 육식의 양이 또 굉장히 늘고 여기에 이제 음주까지 더해지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식의 패턴이 되게 보면 구운 고기, 그다음에 탄 지방, 그래야 이 풍미가 느껴지는 게 더 당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체내에 들어가서 소화기관을 거칠 때 장내 세균을 바꾸든지 아니면 장내 상피세포의 이상을 처리한다든지 해서 이제 암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게 끊거나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체형 유지입니다. 그래서 내장 그 비만. 지방 비만을 네네. 가지게 되면 이 암 유발 인자들이 주로 그 지방에 이렇게 녹아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이게 빨리 배출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축적돼 있다가 지속적으로 이게 노출이 되면서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주기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편향된 식습관 있으면 조금 그 밸런스 잘 맞춘 그런 식습관으로 바꾸고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뱃살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아유 저도 있습니다. 우리 김철 기자님은 뱃살이 좀 있어 조금 있죠. 근데 네. 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닙니다. 네. 영양학회라든가 또 일설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다 오히려. 그래서 뭐 노년층일수록 근감소 근감소 예방하기 때문에. 위해서 맞습니다. 네. 고기를 오히려 육식을 더 먹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대장 한번 또 생각해서는 또 줄여야 될 것 같고. 동물성 지방이 섞이지 않은 단백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이나 식물성. 네네. 두부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지방질이 그렇게 없는 뭐 흰살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예. 교수님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 좀 알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 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평소 실천하고 계신 지키고 계신 생활 습관 네.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스트레스 속에 바쁘게 살면서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단지 좀 저는 이제 이게 나의 천직이라니 하고 좀 즐기는 편이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고 네. 단 5년에 한 번 검사는 꼭 한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5년에 한 번이니까 매년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하면 뭐 큰 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안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매년 하실 필요 없고 선종이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예, 그러죠. 예. 선종, 씨앗이, 용종, 예, 예. 무로. 네. 그게 그래서 1년은 돼야. 발전하는데 몇 년은 걸립니다. 네. 대부분. 아.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되면 조금 띄워서 하셔도 되겠고 네. 검사를 했는데 그런 게 몇 개가 있었다. 떼고 나서 그런 게 같으면 다음 해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깨끗하다 그러면 5년. 예예. 뭐 조그만 게 있었다 그러면 한 2년에 3년 정도. 저는 매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기자님, 우리 또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거 질문 좀 해주십시오. 방송이나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꼭 무슨 암에 막 좋은 뭐 채소라든가 뭐 약초 뭐 이런 많아요 그런 것들. 뭐 소개하는 한약 게. 비스무리한 뭐 그래서 것도 많고 너무 네. 무분별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정보에 막 혹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 환자들한테도 뭐 거의 100% 받는 질문이죠. 수술하고 나면 뭐 이거 먹어도 됩니까? 뭐 피해야 될 음식은 뭡니까? 과하지 말고 너무 적게 말고 균형되게 참 그 드시는 걸 권한다. 예를 들면 뭐 고기도 조금 있어야 되고 채소도 좀 있어야 되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이게 잘 분포가 잘 된 그런 식단을 꾸려가는 게 좋겠다. 특별히 대장에 좋고 나쁜 음식은 사실은 크게 과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른 무슨 뭐 버섯을 먹는다, 무슨 약초를 먹는다 그런 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권해드릴 수도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반드시 끊거나 줄여야 되는 것은 잘못된 습관. 아까 이야기는 과도한 그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습관 자체가 규칙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교정을 해줘야지 좋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네. 앞으로 계획과 또 시청자들에게 또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항암 치료든 그다음에 추적 관찰을 거의 수년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병원이라면 의료진을 믿고 병원을 잘 찾아서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희 대장학문학회에서도 집 가까운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 될 때까지 전체 의료진 그다음에 의수를 이렇게 표준화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 몇 가지를 계기로 여러분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특히 대장암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행복한 삶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칠곡 경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최규석 교수님 국내 최고 명의를 모시고 대장암 수술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톡톡건강 이진환 TV 그리고 네. 김태열의 생생건강 365TV. 네, 우리 해당 분야 명의라면 전국 어디든지 앞으로 찾아가도록 그렇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